안녕하세요. 영혼의 비타민 강원책 TV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입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해서 조금은 안심이었는데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네요. 이젠 마스크 좀 벗고 사나 했더니 에구야 다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지요. 얼굴에 그리고 코와 입 주변에 땀띠가 나도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써야겠습니다.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법을 준수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책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태 변호사의 희망 메시지.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김진태님은 춘천에서 태어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여 17년간 서울과 지방에서 검사로 근무했고요. 변호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변호해 주시다가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십니다.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 책 머리에는 이제 와서 새삼스레 논문집을 쓰기도 그렇다고 어렸을 적 이야기를 쓰려니 쑥스럽고 무엇보다 남과 다를 것도 없는 그만한 길을 걸어왔기에 생략했다. 그러고 나니 남는 것은 검사로 17년, 변호사로 이제 겨우 2년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책 제목도 그렇게 정했다라고요. 바로 그 책이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입니다. 제목으로 봐선 참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냄새, 사람 냄새가 폴폴, 아니 풀풀 묻어나는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를 알았습니다.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는 총 10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초보검사 분투기. 나의 실수. 공판 검사 시절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배들 어깨 너머로 배우던 어느 날 보직을 받아 첫 공판에 들어갔는데, 그때 김진태 검사 나이가 27세. 첫 공판에 들어갔는데 절도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일이 있냐고 묻자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는 이미 자백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부인하면 아니라고 하니까 첫 공판인 걸 어찌 알고 나를 우습게 보나 해서 더 근엄하고 과장하여 책상을 탁 내리치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서 재판장이 그 사건 아니라고, 첫 공판이다 보니 긴장해서 다른 사건 공판 카드를 올려놓고 신문을 했다지 뭡니까. 방청석에서도 키득키득 나의 실수. 그렇게 좌충우돌 검사 생활을 그러게요. 첫 공판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었을까요? 뭐든지 첫 번째는 많이 떨리고 긴장하잖아요. 2부는요, 바람과 햇볕 편으로 고향을 등진 벌, 이인교 검사와 촌지, 남의 말을 엿듣지 말자, 민윤기 지청장이 실려 있습니다. 3부 서슬퍼런 검사 시절 편입니다. 강력부 근무 좌절. 강력부 하면 강하고 무서운 그 마약범들이나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조폭들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김진태 변호사님 꽃미남이시던데 그런 강한 면이 있으시네요. 그런데요, 가고 싶던 그곳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강원도 출신이어서 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서러웠다고 하십니다. 영화 공공의 적 강철중 검사처럼 권총을 차보지도 못하고 또 조직의 쓴맛을 느껴 일의 의욕을 잠시 잃었지만, 김진태 검사님이 누구입니까? 까이꼬 형사부 검사에서 보람차게 일을 열심히 하여 공안검사가 되었죠. 공안검사 시절 이명박 국회의원 사건까지 수사하게 되었는데
그때 참 힘든 사건으로 기억된다고 하네요. 그 외에 투표장에서 도망간 시장 후보, 밀양시장을 구속하다가 있습니다. 비리 척결, 불법 선거운동 등등 큰 일을 많이 수사하셨더라고요. 엄지척이십니다. 4부 산골 호랑이 검찰지청장 편입니다. 30대 검찰지청장. 남원 지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끌어줄 학연, 지연 하나 없었지만 열심히 발로 뛰고 사력을 다해 임했으므로 주어진 자리였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젠 좀 편안히 근무할 수 있어서 퇴근해서 아이들 데리고 지리산 계곡에서 발도 담그고 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못 다닌 여행도 좀 다니며 아빠 노릇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그런 아빠가 최고죠. 그리고 10살, 6살 아들을 데리고 지리산 종주도 했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지리산을 종주했다니 그 아빠의 그 아들 부전자전이네요. 역시 강원도 산골 호랑이 맞습니다. 대단하고 멋지십니다. 저는요 종주는커녕 노고단까지만 헥헥대고 가봤거든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또한 독도는 우리 땅 편이 있습니다. 당연 우리 땅이죠.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에 우뚝 솟은 독도. 아이들과 마주한 그 벅찬 감동과 희열. 저도 그 맛 압니다. 눈물이 날 만큼 벅찬 감동이죠. 일본 놈들이 아무리 우겨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대한민국 독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 땅 독도입니다. 그곳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의 가슴에 독도라는 거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득 심어주셨네요. 큰일 하셨습니다. 정말로. 5분은 살짝 건너뛰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은 이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부 고향 근무를 자원하다. 드디어 고향으로 오시는군요. 역시 고향 좋지요? 부모님 계시고 친구들도 많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아침밥, 자식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만 봐도 행복한 분은 어머니십니다. 한술 더 뜨기를 바라는 어머니와 그만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아주 큰아들 김진태. 어머니와 아드님의 옥신각신하는 그림이 그려져서 행복하기도 하고요. 저는 제 어머니가 그리워 가슴속에서 그리움이 꾸역꾸역 올라와서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직접 기사 노릇을 자처해 주시는 차를 타고 출근하셨다는데 많이 죄송했다고 하네요. 죄송한 게 아니지요. 그 일은 아버지께서 없이 뿌듯하고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효도하신 겁니다. 정말. 그 외에 마라톤 4시간 벽을 넘다. 우리 춘천에서 열리는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 유명하죠? 의암댐 강변길.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좌우로 두고 달리는 마라톤. 달리다가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마라톤을 멈춘 선수는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42.195km를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4시간대 벽을 넘는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 벽을 넘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7부 바다 이야기를 잠재우다. 꿈에 그리던 대검 근무 시작을 했지만 도둑이 들려니 개도 안 짖고 직속 상사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애비 없는 자식이 되어버려 고달픈 날들이었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김진태가 아니다. 암만요. 더 의연하고 더 강하고 더 멋지게 일을 해내며 게임장 단속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바다 이야기를 싹 쓸어버리셨더라고요. 그 바다 이야기를 잠잠하게 잠재우신 분이 바로 김진태 검사님이시네요. 제가 서울 살 때 집 가까운 곳에 바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사람을 찾으러 가본 적이 있는데
담배 연기 가득한 소굴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바글바글 재산 탕진한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하던데 그 바다 이야기를 잠재우고 쓸어버리고 하셨다니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인사에서 밀렸네요. 이런 된장. 제가 더 열불이 납니다. 그래서 8부도 뛰어넘었습니다. 9부에는 입장이 바뀌어도 법은 법이다. 폭탄주 단상, 변호사의 길을 가다 등이 있네요. 학연, 지연의 끈이 거의 없는 우리 강원도의 김진태 검사. 그토록 열심히 했건만 인사에 밀려 서울고검 검사 자리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검찰 인사에 끌려다니다 보면 사랑하는 고향 강원도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고향의 털을 잡기 위하여 다음날 출근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죠. 변호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며 고향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10부는요. 김변희 바라본 세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제1회 소송공화국. 형사 고소 당하는 수만 1년에 60만 명. 그중 80%는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분별한 소송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네요. 정말 요즘은 조금만 심사가 틀리면 고소를 한 해 반에 하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좋은 게 좋다고 서로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될 텐데 말이에요. 선은 강간해도 되나? 편에서는 폭행죄나 협박죄는 성립되고 강간죄가 성립 안 된다. 어느 뭐로 보나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김변 역시 최고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춘천에 오는 노인들에게 친절히 대하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춘천에 노인들이 많이 온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개나리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노인들을 맞이하자고 끝을 맺었습니다. 맞습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우리도 곧 늙어집니다.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실버 세대의 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춘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책장을 넘기며 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처음에는 검사라서 많이 근엄하고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혹시 플라스틱 심장을 가진 분이 아닐까 했는데 너무나도 부드러운 분이시네요. 털실로 짠 옷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을 가득 품은 분이시고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시원시원 쿨하신 분이시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법대로 사는 것이 좋은지 멋대로 사는 것이 좋은지 잘 몰랐는데 김진태 이사장님의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를 다 읽고 나니까 법대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멋지고 또 당당하게 사는 거더라고요. 저도요 그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법을 잘 지키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태 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의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강원책 TV 시청자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요즘 달리죠. 정말 많이 덥지만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두기 잘 하시고요. 규칙과 법을 잘 지키며 이 여름 멋지게 이겨내십시오. 감사합니다.